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4월 18일부터 시작된 마이그레이션이 현재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파이도어 앱에서 최근 3개월간의 마이그레이션 차트이고요. 18일부터 현재까지 약 4만 개 이상의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긴 공백 기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1년 차트로 보여드렸을 때이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양은 이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된 양이 지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임시 KYC가 대량으로 또 뿌려졌었고, 또 그중 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더 많은 수치들이 여기에 보여질지가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있는 메인넷 매트릭스를 보여드리자면요, 총 마이그레이션 된 양은 약 17억 6천만 개로 보이고 있고, 이 중 총 락업된 양은 약 13억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17억 개 중 약 73%의 파이코인이 락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락업이 되지 않은 파이코인의 유통량은 약 4억 6천만 개 정도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파이 해커톤 수상 앱 중에 하나인 익스플로어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잠시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수치의 변화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변동성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요, 이 모든 수치들의 변화는 가격 변동성과도 크게 연관되어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니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파이도 앱은 해커톤 대회에서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선회 가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익스플로어 파이 앱 또한 VC에 의해서 선정된 최고 앱으로 수상될 정도로 두 앱 모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매우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조금씩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되는 주기나 어느 데이터를 필터를 해서 페이지로 가져오는지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무시할 정도의 차이이다, 생태계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어 파이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처럼 파이 브라우저를 보시면 맨 아래 보라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현재 테스트넷 위에서 유저들이 마음껏 앱을 볼 수 있는 그런 파이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스크롤을 해서 서치를 하시거나 검색창에 직접 익스플로어 파이를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클릭을 하시면 unverified 앱이라고 해서 경고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앱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현 단계에서는 이 경고창은 모든 앱을 클릭을 하실 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미래의 파이의 수많은 D앱들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현재 개발자들은 어디에 더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먼저 선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안정성을 위해서 테스트넷 위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수의 앱들이 이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코어팀은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곳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곳에서 앱 테스팅을 하되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가진 채로 자율적인 테스트를 하도록 이렇게 리마인딩을 시켜주고 있는 알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창을 잠시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개발 중인 앱이며 테스트 목적을 위한 쇼케이스이며 핵심 팀에서 완전히 조사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반 사항이 신고가 되면 이 앱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척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외부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알림창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익스플로어 파이 앱에 굳이 제가 접속을 해서 제 파이 지갑을 이 앱과 연결을 해서 비밀 문구를 입력을 한다거나 이 앱에 어떤 투기성 그런 목적이 있는 D앱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분석 앱이기 때문에, 또 해커톤에서 공식적으로 수상이 또 된 앱이기 때문에 그냥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오픈 앱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익스플로어 파이에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맨 아래에 있는 메뉴창 중 맨 왼쪽에 있는 통계량을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앱 개발자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이 앱 개발자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문의를 해보았고요.
일단 여기서 기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총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 수는 약 240만 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도어의 데이터와도 거의 흡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토탈 파이오니어 수치가 나오는데 앞전 토탈 계정 수보다 조금은 적은 수치가 보입니다. 약 2만 개 정도 적은 수치가 보이는데요. 코어팀에서 코인 분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코어팀 계정을 제외하고요. 순수 파이오니어들 개인 계정의 수치가 약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는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있는 수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업데이트 시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무시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파이의 락검량이 약 15억 개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말하는 약 13억 개보다 약 2억 개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 블록체인에는 약 13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익스플로어 파이는 약 15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2억 개의 물량이 더 잠겨 있다라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오니어가 홀딩하고 있는,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유통량을 2억 4천만 개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 마이그레이션 된 총 파이량에서 파이 총 락업량을 빼게 되면 당연히 이 파이오니어가 홀딩한 총량, 즉 유통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2억 개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생각났던 부분이 얼마 전 파이도어 개발자가 저에게 언급을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었는데, 당시 락업이 되지 않는 총 유통량 4억 5천만 개 중 약 2억 개에 해당되는 파이코인이 아직 개개인에게 청구가 되지 않았다, 미청구 잔액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 미청구 잔액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이도어 개발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 코인을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지갑 안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코인을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2억 개가 되지 않을까, 상당수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었고, 개발자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하지만 이 파이도어 개발자도 정확하게 이에 대한 확신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개발자의 그냥 사견으로 받아주기를 원했었는데요. 이번 익스플로어 파이 앱에서도 락업량을 보시면요, 블록체인 익스플로어 데이터보다 약 2억 1천만 개, 대략 2억 개 이상 락업량을 더 높게 잡아놓은 것을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기로 했고요.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개발자가 답변을 하기를, 현재 이 통계량은 블록체인에서 실제 일어난 양에 의해서 크롤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롤링이란 말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져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할 때 코어팀에서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크롤링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 서버에서 크롤링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코어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소스를 이용하는지 모르기에 지금 섣불리 비교 분석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추출한 이 락검량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실시간 데이터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도어 앱 개발자, 이번 익스플로어 파이 앱 개발자 모두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 이 유통량에서 이 4억 6천만 개가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도 활성화가 된 것과 비활성화가 된 것, 또는 아직도 락업이 된 것과 락업이 풀린 것들, 이렇게 주간에 따라서 다시금 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저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유통량이라는 것은 파이 가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 유통량이 4억 개이냐 아니면 2억 개이냐, 이런 것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활성화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도 락업이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추가 2억 개, 잠겨있는 이 2억 개가 현재까지 240만 유저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지갑에 어떤 이유로 접근을 못하고 있거나 비밀 구조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락업이 풀렸는데 파이에 관심이 없거나 잊어버린 유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초반에 유저 수의 로스가 크다고 해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활성화 유저는 초반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파이 코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의 분석으로는 이 2억 개의 코인 중 영구적으로 로스가 될 코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의 파이 네트워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매우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누군가가 찾아가지 못한다면은 이 코인은
영구적으로 잠기게 되는 코인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전에는 가계정들을 골라내고 그 계정이 채굴했던 코인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그 채굴했던 코인들은 블록체인 안에서 채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나 유통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블록체인 위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 유저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이게 잠기게 된 경우에는 지갑 주인이 아니면 누구도 손이 될 수 없는 로스된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양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파이의 희소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로스 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앞으로는 단순히 유통량을 4억 5천만 개로 표현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현 유통량은 약 2억 5천만 개 정도이고 그리고 비활성화된 파이코인 양은 약 2억 개이다. 그리고 이 2억 개는 영구적 로스 코인일 수도 있고 조만간 시중에 추가적으로 풀릴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탑 10 계정 순위가 나오는데요. 거래 수수료와 전송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계정들의 순위를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쇄형 메인넷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빈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파란색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만들어낸 오퍼레이션의 횟수로 왼쪽의 Y축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붉은색은 언락이 된 계정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측의 Y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어팀의 클레임백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서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코어팀이 파일을 반환할 수 있는 14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코어팀이 다시 회수해 간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의 블록 생성 시간을 통계한 것으로 파이는 대략 5.2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록체인 안에 만들어진 총 거래 횟수들, 즉 오퍼레이션의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오퍼레이션의 배포를 나타내는 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먼트의 속성이 바로 유저가 유저에게 파이코인을 전송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속성들, 지갑을 생성을 하고 파이코인을 분배하는 그런 속성들인데 현 블록체인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오퍼레이션의 숫자 중 약 20%만이 유저가 유저에게 보내는 페이먼트 전송 거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폐쇄형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P2P 거래나 DApp을 통한 그런 결제 거래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을 주로 하는 시기다 보니까 비율이 페이먼트가 좀 더 작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락업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 총량은 파이코인의 양이 아니고요. 계정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정 수를 다 합하게 되면 약 240만 개가 나오는데 현 마이그레이션이 된 토탈 계정 수와 같고요. 이 100% 락업과 부분 락업을 다 합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3년 락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 중 약 58%, 약 60%의 계정이 3년 락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락업의 양은 약 2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락업은 약 11%, 2주 락업은 약 7%, 그리고 락업을 전혀 하지 않은 계정은 약 4% 정도로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에는 최소 1년 이상 락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토탈 80% 이상 육박할 정도로 장기 락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1차 락업 때는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을 좀 더 이르게 판단한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2주나 6개월 이하 락업들로 많이 시도를 하셨겠지만 현재는 파이가 장기 프로젝트이고 개발 속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직감한 분들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재락업 기능이 지원이 된다면 기존에 여기 있던 20%의 단기 락업 유저들도 아마 다음에는 좀 더 장기 락업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락업은 유저 수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코인 가격의 폭락이 방지가 되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익스플로어 파이 앱을 통해서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파이도 앱과 익스플로어 파이 이 두 가지 앱은 가끔 방문을 하셔서 파이 블록체인의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영상 게시판에는 파이도어 앱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 익스플로어 파이는 아직은 PC 버전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조만간 PC 버전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PC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